네, 매일 오후 8시 파격 타임세일 종목 카텔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윤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BOJ부터 FOMC 회의까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상당히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슈를 들고 온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 내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시장의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죠.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현명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전화로도 더욱 빠르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힘들었던 지난주 장을 보내고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을 참 밝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지금은 살 시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빨리 시작을 했죠. 네, 지지난주부터 지금은 살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종목들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우리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신용 융자, 대차 거래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용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레버리지, ETF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되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안 알려드릴 겁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어떤 종목이냐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는데 그 이후에 영풍 제재로 인해서 미수 변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 못 찾아갈 수 있느냐라는 걸 바라봤을 때 지금 미수 4천억이 넘는 그 금액이 1,200억, 1,000억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3천억 정도의 미수금을 결국엔 키움증권이 다 떠안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키움증권 지금 주가의 위치는 매우 바닥입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걸 바라봤을 때 15만 원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번 분기에 매출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매출의 30%를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안 펼치겠습니까? 펼치겠죠. 거기에 지금 지수 상황이 안 좋아서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여기에서 지수 상황이 좋아지고 다시 신용과 대차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뭘 내겠습니까? 세금과 증권거래세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증권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나오는 세금을 키움증권으로 주게 될 텐데, 그렇다고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키움증권이 리스크 관리를 못하니까 증권사를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나이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게 익숙한 증권사를 선호하게 되지, 이런 리스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면 증권사를 바꾸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7만전자, 8만전자, 9만전자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키움증권을 매수해서 일주일에 2%, 3%, 4%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오히려 우리가 레버리지 ETF 상품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도 바라보고 진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고민점들을 들고 와 주셨을지 15분 동안에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왔을까요? 어제부터 기다렸어요. 네, 비오디븐 튜브님 종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라이트 메탈이고요. 4,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 있으시네요. 이거 제발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소통창 보면서 한 주 라이트 메탈 봤습니다. 오늘 종가는요. 한 주 라이트 메탈이 4,245원에 형성돼 있고 신저점이 그 전고점이 불과 10월 24일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온 종목 어떻게 해야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한 주 라이트 메탈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네, 지금 190일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저점이 생겼던 3,530원은 올해 3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번 하락에서 저점을 경신하지 않았다. 전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4,45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보면 오늘 시초가 가격 부분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시초가 가격 부분이신데 뭐가 걱정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올해에 계약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한 주 라이트 메탈은 크게 걱정거리는 없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시면 되는 게 추석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주가가 방어가 됐죠. 그리고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또 한 번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치고 있을 때 한 주 라이트 메탈은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지난주 금요일과 목요일 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라는 게 리스크라면 리스크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말이죠. 거래량이 터졌다, 거래 대금이 붙었다라는 건 과거 시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매도죠. 매도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 물량을 온전히 받아내다 보니 너무나 많은 물량이어서 소화를 다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은 잡혔습니다. 3,500원 중반대에서 바닥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그 바닥 구간을 잡고 주가가 반대로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믿을 수 있는 건 지수가 반대로 상승하는 것을 보면 되겠죠. 하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종목의 과거 이력을 보고 상장된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으로는 실적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버리시고 차트 매매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트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5,200원 정도가 저항 가격이에요. 그런데 언제와 언제입니까? 지금 날짜를 한번 찍어보자면 9월 13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10월 27일 두 차례나 해당 가격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다시 하락 추세로 돌연 내려왔었는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해당 종목은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매도 자리는 6,000원 정도인데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그러면 6,000원이 아니라 5,950원 정도에서 1차 분할 매도 하시고 6,000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6,000원을 넘어서 시작할 수 있는지를 보셨을 때 그 다음날 갭이 뜬다면 더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갭이 뜨지 않고 6,000원 넘어간다는 것도 더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종가가 6,000원을 이탈한다면 여기에서부터는 조정 횡보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한 번 더 줄이시고 그 다음 남은 물량 총 시드의 25% 진입한 물량의 25% 정도만 더 들고 해당 종목의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를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메가이시스입니다. 2,535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4분의 1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지난주 상한가 갔을 때 못 팔고 들고 있습니다. 언제 파는 게 좋을지 상담 부탁드려요. 비중이 25%이신 네, 거죠? 25%입니다. 근데 메가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조금만 보죠.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왜 안 좋게 보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저점을 이탈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평균 단가가 2,535원이시면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 비중이 25%시라는 게 지금 어느 가격 구간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2,700원이면은 뭐 한 5% 정도 수익 구간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어디까지 줄어드느냐. 그리고 저라면 말이죠. 메가이시스는 내일 시초가에 모두 다 매도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여기에서 첫 번째 반등 또한 나오지 않은 기업은 애초에 쳐다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해도 지난주 언제입니까? 목요일 날인가요? 상한가를 간 날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윗꼬리도 크게 달지 않고 다시 금요일 날 큰 폭으로 내려앉을 때 상한가를 간 날의 시초가마저 깨고 주가를 내려왔다라는 건 이슈가 지속적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가이시스를 분할 매수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지금 수익 구간이 얼마 안 나신다 하더라도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잡으실 수 있는 자리 한 곳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잡으실 수 있는 가격은 자 일단 3,900원을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앉고 그 다음에 3,900원을 재차 돌파하면서 만들어지는 지지선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지금 이 종목을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려워요. 지금 역사적 저점이 1,475원인데 말이죠. 그 가격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를 아무리 올렸다고 해도 그 가격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물량 테스트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 물량까지 다시 올라가기 전에는 해당 종목은 지켜보지 않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드리면서 이 종목 내일 시초가에 전량 매도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편승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내일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베셀입니다. 2,79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만 들어가서 얼마 안 되지만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 종목도 신저가가 갱신된 게 오늘이에요. 이런 종목들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안 좋습니다. 네, 베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종 기간으로 늘려봤을 때 2,541일이 됐죠. 2013년에 상장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었던 기업인데 자 1,191원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가가 진짜 큰 폭으로 내려앉고 있는데 베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OLED 관련주로 엮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OLED 관련주 최근에 힘을 못 쓰고 있죠.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핑크색 지지선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지선이 내려와도 주가를 이탈시키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비중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비중이 정말 얼마 안 들어가신 거예요. 10%시면 저라면 말이죠. 추가 매수 자리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2,790원이시면 말이죠. 꽤나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2,800원, 2,700원 이 가격 구간이 저항입니다. 해당 가격에서 주가가 얼마나 내려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바닥이 잡혀진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2,700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700원이라고 가격을 정해놨을 때 그러면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못 미쳐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 못 미치는 가격 구간의 라운드 피겨가 어디가 가까울까? 2,500원이겠네? 그러면 나는 한 2,450원, 2,400원 구간부터 매도를 해야지 라는 계산을 한다면
비중이 낮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은 올라가겠지만 평균 단가가 꽤 많이 내려갈 테니까 내려간 만큼 2,450원까지만 바라보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많이 나오실 텐데,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중 10%에 동일 비중으로 재매수하시지 않아도 비중 5%만 더 진입하셔도 충분히 평균 단가는 2,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릴 때, 자, 여기에서 관건은 하나입니다. 1,191원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탈하지 않고 얼마까지 내려가는 거를 봤을 때 지금 1,499원이니까 1,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비중 5%만 더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200원을 이탈하고 1,191원까지 이탈하려 한다, 혹은 이탈했다. 이 이탈의 기준은 종가 기준입니다. 이탈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오히려 반대로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의 절반을 덜어 놓으시는 거예요. 덜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5%의 비중, 엄청나게 큰 손실을 가져가시겠지만 그 비중을 가지고 추가 매수 자리를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솔루션 드리는 건 1,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200원에서 1,250원, 1,3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가격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5%만 하신다. 그런데 1,191원을 이탈하는 날이 아니라 1,191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온다면 그 다음날 시초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날 시간외 혹은 장후 시간에나 시간의 단일가에도 괜찮습니다. 물량을 절반을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으로 복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손절을 하셨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1,200원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대성미생물입니다. 비중 10%고요. 14,51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제 종목도 부탁드려요 이러는데 네. 대성미생물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고민 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될까요? 대성미생물은 럼피스킨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방역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장주인 것처럼 상한가를 가서 혼자 문을 닫았었던 기업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진짜 이래서 뉴스도 중요하지만 차트로 판단하고 매매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대목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저항선입니다. 지금 고점을 찍었었던 가격 구간을 보시면요. 자,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몇 군데를 보여드릴 겁니다. 해당 가격 구간, 그리고 해당 가격 구간, 그리고 해당 가격 구간, 그리고 이번 고점까지 총 4군데가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죠. 그런데 바닥을 잡혔었던 9,680원을 저점으로 이번에도 지켜지고 주가가 올라갔었다라는 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다만 언제 진입하는 게 마땅하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성미생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매수하셨던 평균 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충분히 14,510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이런 종목을 보셨을 때,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하지 탈출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제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하나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11,180원이에요. 11,180원인데 오늘 이탈했죠. 그런데 내일 11,180원 위로 주가를 올려놓는다면 그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지지부진하다가 주가가 잠깐 내려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올라온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그 얘기는 지금 뭡니까?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대성미생물은 해당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신다면 평균 단가가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좀 무섭다. 그러면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셨던 가격을 내 평균 단가가 아니라 BEP, 손익분기점 가격에서 절반을 다시 덜어 놓으신다면 그 다음에 다시 10%의 비중을 가지고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14,510원까지만 보셔도 돼요. 그래도 10% 이상 수익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4,510원 됐을 때 한 번 더 비중을 절반을 덜어 놓으신다면 너무나 좋은 5% 비중의 평균 단가까지 낮은 상황, 충분히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담 코너가 끝나더라도요, 저희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상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지금이라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66번으로도 상담 전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네. 좀 상승한 종목들 테마를 한번 살펴본다면 28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올랐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나왔고요. 좀 주목할 만한 건 저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네.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간에 좀 급등에 그칠 건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로봇 관련주를 보시는 관점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우선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가의 흐름이 한참 올랐다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많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흘러내리는 양상이 있었고 네. 아무래도 수급이 그동안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일단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FOMC가 이번 주 또 앞두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될 거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성장 섹터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이유로 상승이 되는 건지. 로봇 관련주를 보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장을 지속적으로 보셨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쵸. 왜였습니까? 꺾이지가 않아요. 네. 매수세가 계속 야금 끝까지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상한가 터치할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로봇 관련주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 관련된 이슈 올해가 지나기 전에 더 큰 폭으로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내년에는 무조건 나올 거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AI와 관련돼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로봇 관련주를 보는 시점은 무엇이 맞겠느냐? 한 가지죠.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까? 라는 걸 봤을 때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로봇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애매하다. 다만 지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를 상승시킬 때 제약바이오주들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의료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들은 반도체 전에 나올지 반도체 후에 나올지 뭡니까? 테마의 순환매가 일어날 때 꼭 끼어들 수밖에 없는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을 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한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개별적으로 보는 게 맞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다만 한번 상승을 보여줬다고 해당 종목군들을 로봇 관련주의 이슈가 있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뉴스를 보시고 그 뉴스가 정말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뉴스인지를 판단하시고 진입하시는 건 옳은 투자라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 또한 옥석 가리기가 확실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이슈로 좀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슈가 있는 건 가장 크게 네. 봤을 때는 단연 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실적. 그렇죠. 실적이죠. 그리고 실적과 더불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당 기업이 로봇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는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과 MOU를 체결했는지, 혹은 네, 어떠한 이슈로 지금부터 매출을 만들 겁니다, 혹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은 5년이든 4년이든 3년이든 모두 다 1년 단위로 쪼개봤을 때 매출액의 증가를, 적정 가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석을 꼭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가 급등세만 보고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급한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시는지 그런 네.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 전에 28 전쟁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양상이 오늘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갖고 오신 첫 번째 종목이 극동유화라는 종목이더라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이쪽도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네, 필요합니다. 자, 극동유화를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오색 선을 이미 차트에 표현하신 분들은 야, 정말 검은색 지지선을 밟자마자 주가가 반등이 그쵸. 나오네. 극동유화 처음 포착했을 땐 뭐였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또 검은색 지지선이 맞는지 차트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오늘 나온 이슈입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 드론을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시켰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 너네 레드라인 넘었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자, 대략적으로 한 3년쯤 전에 호르무즈 해역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군인들도 파견된 적이 있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누가? 이란의 영토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40달러, 50달러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네. 유가가 이미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역시나 어떻겠습니까? 이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를 채굴하고 채취했으면 보내줘야 되는데 보낼 수 있는 길이 막히면 운송료가 올라갑니다. 그쵸. 단기적으로. 그러면 운항을 할 수 있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기름을 전달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 유가에 플러스 운송료까지 붙어버리는 게 유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 형님, 누님들 뭘로 확인했습니까? 기름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호르무즈가 봉쇄되고 나서 다시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안 내려갔었다라는 거. 그러면 올라간다라는 이슈가 있을 때는 기름값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왜 봉쇄가 해제되고 유가는 내려가는데 왜 기름값은 안 내려가느냐? 이것은 정부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서 그것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을 판단하시면 오판이 되신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중동 정세 불안에 대한 요인들이 있었죠. 지금 뭐가 있습니까? 확전 우려에 유가가 급등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주말 동안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다만 주말 동안에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 관련주, 그쵸. 엘컴텍 그리고 유가 관련주 오늘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중에
많은 상승을 가져갔었던 종목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존재했었다라는 거. 그 중에 극동유화는 뭐였습니까? 52주 신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 관련주로는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까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차트 한번 보시죠. 네. 600일 차트로 봤을 때 넘어가야 될 선들은 이미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종가의 자리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조정 행보를 지금부터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석유가 유가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당 주가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도 충분히 해당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어디까지 하락을 했습니까? 120일선으로 보시면 자, 눈으로 바로 보이시죠? 검은색 저항선 뭡니까? 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되던 날 바로 전날입니다. 전날 검은색 저항선이 한 단계 내려와 주면서 저항을 낮춰놨어요. 낮춰놓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제가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쵸. 함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고점까지 올라갔었다가 이슈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졌었던 자리는 저항선. 검은색 이제는 저항선이 아니죠. 지지선이었습니다. 이 지지선을 밟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 뭐였습니까? 이미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됐을 때 1차 5%, 2차 검은색, 3차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죠. 세 번이나 매도를 끝내고 나서 지금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신규 진입은 절대 안 되겠지만 남은 물량을 더 큰 수익으로 돌연 상승시킬 수 있다. 맛볼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부터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 자리는 지금부터는 검은색 지지선으로 보실 게 아니라 파란색 저항선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될 것이냐, 그리고 지지가 되면서 얼마의 기간 동안 횡보를 할 것이냐, 그것을 바라보시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는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에도 큰 폭으로 내려가기에도 애매한 국제 정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극동유화의 현재 주가의 위치는 충분히 전쟁이 아니더라도 유가의 상승이 아니더라도 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었다. 그러면 이 가격 구간에서 단기 매매성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이 나가는 진통을 겪고 난 이후에 극동유화가 만들어낼 적정 가치의 주가에서 진입한다면 전고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신 게 신규 진입 자리는 아니지만 갖고 계신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높은 목표가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당시에도 극동유화를 좀 추천을 해주실 때 아무래도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은 수익 실현을 중간중간에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갖고 계신 물량 자체는 좀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말이죠. 네. 이미 수익 실현은 끝났다고 봅니다. 왜? 3차 매도까지 했다? 1차 5%에서 50% 매도하셨죠. 근데 1차는 어디입니까? 5% 가격 구간에 그냥 넘어가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1차부터 많이 났습니다. 2차 검은색 저항선이었죠. 3차 파란색 저항선 총 3번 매도했으면 몇 퍼센트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50%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2차 매도해서 25%가 남아있는데 거기서 3차 매도해서 12.5%밖에 물량이 없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물량 왜 팝니까? 저라면 말이죠. 주가가 평균 단가까지 내려올 때까지도 안 팔 거예요. 왜? 이거는 내 자랑거리예요. 밖에 들고 나가서 보여주면 돼요. 나 이 네. 종목 언제 샀어. 근데 이 종목 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다 팔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뭐하러 팔아. 그냥 더 가면은 더 가는 거고 안 가면은 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본전 오면 팔지 뭐. 네.
자랑거리를 그렇게 하나 두 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컬렉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종목을 수익으로 가고 있는 종목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 종목에 진입하실 때에도 어느 순간 손실을 본다? 그럼 그때 가서 그 손실을 맨징하는 용도로도 매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남은 물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그 수익 조금 만들어 놓고 또 계좌 텅텅 비워놨다가 손실을 보는 종목 생기면 그때부터 또 멘탈 흔들리실 거죠. 그러면 그 흔들리는 멘탈 또 누가 잡아야 됩니까? 제가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지 마시고 네.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극동 유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남은 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유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매수 진입 가격이 올 때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뷰 타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동성 화인텍 10월 23일에 추천해 주신 종목이었는데 목표가가 12,800원이었고 지금 네. 고점이 12,300원 정도 터치를 했어요. 네. 수익률이 9%를 넘겼는데 이 종목 지금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말해주실까요?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지금부터 해운주들의 매출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네. 언제까지? 내년 봄이 지나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운주들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조선주로 엮여 있죠. 그런데 본행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건을 운반할 때 들어가죠. 그럼 이 본행제의 매출은 누구와 같이 가겠습니까? 조선업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해운주들의 매출로 봐야 될까요? 해운주들의 매출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 수주가 증가되고 있고 20척밖에 못하는 것을 24척까지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과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K조선, 선보공업, 한국성급과 12,000cbm급의 계약,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더 장기적으로 기다려볼 수 있다. 언제까지? 짧게 본다면 내년 2월 정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때 팔 수도 네. 있고요. 뭐하러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합니까? 목표가에서 분할 매도하셔도 돼요. 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성화이텍 120일 중기 차트죠. 그러면 중기 차트는 120일은 6개월 정도의 추산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반대로 5월 달부터 상승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왜겠습니까? 해운주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면 지금 주가가 내려앉아 있는 이 위치는 어디와 비슷합니까? 6개월 전의 위치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 주가가 어차피 내려갈 기업이었는데 뭐로 내려갔습니까? 추석과 전쟁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어차피 내려갈 자리인데 고마워 라면서 내려간 기업이 동성화인텍인데 자, 지금 현재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우리가 1차 매도 이후에 매도할 자리가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검은색 저항선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검은색 저항선에서 매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 저항선이 지금 23, 4% 정도 가격 구간에 있는데 파란색 저항선이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수정해서 우리가 주가를 수정 주가 하듯이 변경해서 매도 자리를 파악해 봐야겠지만 지금은 더 지켜보셔도 돼요. 뭐 12,000원? 13,000원? 우스운 얘기죠.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5,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13,000원은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전량 매도하시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인 15,220원을 조금은 바라보면서 기대를 해보면서 그래도 13,000원까지는 제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넘어갈 수 있을지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넘어갈 때 노란 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우선 그대로 12,8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넘길 시에는 그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종목들 조금 더 수정된 전략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나이티드 제약이었는데요. 네. 이 종목도 23,95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어쨌든 매수값까지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조정받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잦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역시 좀 들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역사가 정말 깊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유나이티드 제약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매우 좋죠. 라베미니적은 뭡니까?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죠. 라베미니적이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그 외에 한국 바이오캠 제약, 한림 제약이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이름만 바꿔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만들어서 주는 뭐랑 똑같습니까?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제품을 누가 갖다 팔았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외국으로 가져다가 팔았죠. 그런데 팔 때 마진이 붙었습니다. 모 회사에서 만들어서 자회사에서 갖다 파는데 그 중간에 유통 마진이 붙었죠. 오. 그런데 유나이티드 제약과 한국 바이오캠 제약이랑 한림 제약이 자회사 뭐 회사입니까? 계열사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그만큼 피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 피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성이 늘어나죠. 수익성이 네.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지수가 하락할 때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항상 그 앞에 선봉군으로 그쵸. 섰었던 역사가 있는데 그 상황에 해당 종목은 해당 기업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것만 바라봤을 때 자,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에도 이미 수익성을 한번 입증을 했었던 기업인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되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메가토르의 선을 찍기는 찍지만 그 위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목표가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히 20% 가격 구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한 가지 더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금도 매수하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메가토르 자리를 기준으로 한 2% 정도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면 수익을 2% 정도 좀 덜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렇죠. 20%까지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데 나는 욕심 안 내도 돼. 나 그냥 10%만 수익 낼래 해도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금 상승 추세에서 충분히 진입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제약을 들고 오셨는데요. 아직까지 수익률이 2%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진입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파란색 선까지는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익률을 한 20% 정도 바라보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66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을 리뷰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들고 오신 종목도 역시나 바이오 종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들어가 있는 그 제품군들이라고 할까요? 테마,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라던가 오늘 좀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쭉 밀려 내려오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추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오신 거겠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지노믹 트리는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에요. 오. 그런데 왜 제가 기다렸나는 표현을 하는지는 차트를 보시면 아실 네. 겁니다. 아, 진짜 저놈이 기다리긴 오래 기다렸구나. 이 종목 발표하고 싶어서 오래 기다렸구나. 웅변대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암 조기 진단과 네. 관련된 지금 최근에 암과 관련된 종목들,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모두 다 다시 반납하거나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암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관련주들 클리노믹스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죠. 네. 상한가를 갔는데 그쵸. 클리노믹스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너무나 낮게끔 깔려 있다가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최근에 저점을 경신했고요. 나이백은 보셔야 돼요. 나이백은 보셔야 되지만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이백이
한 번 더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 자리가 바로 맥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고, 자, 서론이 길 필요 없죠. 본론으로 넘어가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너무 짧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바닥 구간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위로 솟아 올랐습니다. 네. 자, 120봉으로 보여드리죠.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7월 23년? 달이 넘어서면서 네, 8월 달부터 급격하게 올랐었죠. 근데 8월 달 시장을 주도했었던 테마가 뭐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8월장 테마면은 2차 전지가 가장 핫할 때 아닌가요? 땡. 7월, 8월 땡. 로봇 아니죠. 아니죠. 뭐예요? 초전도체, 맥신, 아, 네. 양자물질 관련주로 여름 휴가도 못 가게 만들어서 아, 화딱지가 나서 9월 달 시장을 망치게 만든 주 원인. 초전도체 이슈가 있을 때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었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 토리기법으로 수익을 맛봤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우리는 지금 다시 진입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자리는 어딥니까? 메가토리 기법이 한 번, 두 번 떴는데 그때 왜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오늘에서야 지노믹트리를 얘기하느냐.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됐을 때부터 이미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전조 현상이 뭐냐면 이 정도 가격 구간이 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를 해당 가격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방어를 함에도 지수가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조금은 더 내려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부터는 지수가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 신용융자 잔고 대차 거래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저점이라고 판단하면서 지금 고버스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시장. 그러면 그 시장에서 지수가 반대로 상승하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예견된 상황. 그러면 지노믹트리 바이오주로서 지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25,000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진입 자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메가토리 기법이 처음 포착됐을 때 말씀드리기엔 섣불렀다. 두 번째 포착됐을 때 시장이 애매했다. 세 번째 포착됐을 때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괜찮았죠? 네. 그런데 지노믹트리 왜 음봉입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지노믹트리 매수하는 겁니다. 네. 내일 지노믹트리가 오. 양봉을 뽑아내면서 오늘 시초가를 넘어간다면 지노믹트리 급하게 상승세로 이어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오늘 지노믹트리를 종목을 보면서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이 테마 내에서 네. 상승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는데 의외로 지노믹트리를 들고 오셔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을 매수 진입 자리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 그냥 저점을 거의 다 디뎠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노믹트리는 지금 메가토르 기법이 3개나 나온 만큼 더욱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지노믹트리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네. 로봇 관련된 종목을 여쭤봤을 때 옥석 가리기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옥석이 그러면 T-로보틱스라고 보시는 거겠죠? 단기적으로요. 제가 제시해드릴 목표가가 있는데 그 목표가까지 단기적으로 키 맞추기가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FPD 산업용 이송 로봇 등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자율주행 로봇 대장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종목 T-로보틱스를 바라볼 때 뭐랑 연결되어 있는 로봇주로 봐야 되겠습니까? 자율주행이랑 같이 봐야죠. 자율주행이랑 같이 봐야 되는 이유 뭐였습니까? 자율주행을 처음에 시범 운영할 때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봇으로 자율주행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가지에서 자율주행을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또 초래됐었습니까? 로봇의 이슈로 자율주행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이제는
로봇 관련주? 아니죠.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있는 상황. 왜?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율주행 시장을 더 크게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테슬라만 한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네.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만드는 자율주행을 월결제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개발을 끝낸 테슬라를 따라서 개발을 한다면 이미 시클리컬 사업이죠. 왜? 자동차 산업군은 시클리컬 산업입니다. 그러면 한 번 사면 얼마나 탑니까? 전기차가 나오기 전까지 자동차 전장 관련주의 시클리컬은 10년 주기 정도 됐었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싼 제품이 배터리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배터리가 벌써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재생을 해야 된다. 변경,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 전기차 시장의 시클리컬 산업은 5년에서 7년 정도를 주기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클리컬 자체가 빨리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상황에 전기차를 바꾸는 시기가 이미 도래해 있는데 자율주행 레벨 3, 레벨 4만 돼도 너무나 좋아지겠지만 궁극적으로 레벨 5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거기에 현대 기아차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올해 말에 자율주행을 더 많은 차량에 접목시켜서 네. 판매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자율주행을 위한 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의 매출이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이고 물류 로봇 뭐였습니까? 쿠팡이었죠. 그리고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쿠팡이 미국에 진출하고 나서 점점 주가가 내려앉고 있지만 우리가 쿠팡을 그래도 크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마존과 같이 내가 벌어들이는 자금을 전부 다 투입해가지고 기업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만큼 매출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물류 로봇 또한 들어갔었다라는 겁니다. 관련주를 보시기 이전에 자회사 모션 디바이스를 통해서 VR, XR 등 사업의 다각화를 하고 있다. 모두 다 AI와 로봇 관련된 사업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어딥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돼서 이미 수익을 만들었는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느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음봉이 아니라 오히려 양봉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양봉에서 포착이 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인데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메가토르 기법을 넘어서는 오늘에서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T-로보틱스는 내일 시초가에서 진입하셔도 메가토르 자리보다 낮은 위치에서 진입하셔도 언제든지 진입하셔서 수익을 맛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언박싱 종목 T-로보틱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의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는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주가가 시원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 언박싱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제 옆에 계시는 최인성 멘토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